이게 미국 금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글로벌 통화 정책에 모두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한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영향이 올지 임규치 실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미국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실질적으로는 우리 그 환율 변동하고 자본 유출입니다. 예, 뭐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그 환율 변동에 따라서 그 특히 이제 그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그 엔화가 평가 그 절하가 될 경우에 우리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뭐 기계라든가 뭐 자동차 여러 가지 그 우리 주력 업종들 있잖아요. 이런 업종들이 그 수출 시장에서 상당히 타격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되는데 이게 지금 제일 큰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우리나라가 내수 시장이 아니고 수출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기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뭐 그런 지금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이 주력 업종들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 경기 침체 쪽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따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황 박사님,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가 거의 지금 좀 있으면 위험할 정도로 금리 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기준금리 격차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역시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시기를 예상하십니까? 일단 한국은행은 연준보다 서둘러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고요. 연준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입니다. 상당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 역전폭이 지금 사상 최대치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9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서둘러서 예를 들어 8월 달에 한국은행은 9월 달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8월 달이 지금 이제 연준과 비교했을 때 연준이 만약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그럼 과연 한국은행이 8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버리면 지금 사상 최대치로 벌어져 있는 역전폭 2%더 넓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또 가계부채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금리가 낮아졌을 때 가계부채가 또 급증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자금이 또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조금 이렇게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집값이 또다시 거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 우려 사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서둘러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아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연준이 먼저 내리고 나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를 먼저 조금 지켜본 이후에 빠르면 올해 11월 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1분기 정도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임규치 실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가계부채 규모 고려할 때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언제쯤 할 건지 어느 폭으로 할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그 기준금리 인상의 목표가 뭐냐면은 실제로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진단하기로 2017년부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그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이와 연동돼 가지고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이 기조를 유지했던 것은 물가를 잡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일단 보기 때문에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면은 한국은행 금리를 반드시 낮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그 물가가요. 그 우리나라 물가가 최근에 그 2% 후반 정도를 이게 한 3, 4개월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 물가면은 이게 물가가 안정이 됐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가 2%입니다. 그럼 결국은 2%대 전후로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내려갈 가능성이 적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금리를 내릴 경우에 지금 현재 주택 시장에서 이 고금리 때문에 주택 수요가 떨어지는 그런 성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 금리가 조금만 인하가 되더라도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가계 부담 이것들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황 목사님, 금리 인하 시기에 부동산 시장 흐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로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체로 대출을 끼고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대출은 반드시 이자 상환 부담을 동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거기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시차가 조금 존재를 하죠. 금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차를 두고 그 영향이 넘어옵니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시차를 두고 부동산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는 이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최근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어떠냐면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아까 그 황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은 거래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자율이나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비탄력적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그렇지 않습니다. 이 투자 수요와 투기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가격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부동산의 주수요층인 30대, 40대가 소득 수준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은 이 수요 계층들에 대한 주택 수요에 대한 어떤 상황이나 사고나 뭐 이런 가치관들이 굉장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 주택 시장이 크게 요동을 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네. 어느 정도 좀 예측도 해봅니다. 예. 네.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실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지역 부동산이 지금 상황보다 홍기가 좀 돌까요? 금리 인하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할 수 있는 지역은 사실은 수도권이라 보고 있고요. 그 수요층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층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대구 지역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택시장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은 대구 시장은 공급 과잉과 주 수요층 감소로 인해서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 가격이 상당 부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황 박사님, 자본시장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시장은 뭐 전국적이고 전 세계적인 규모인데 어떻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금융회사가 주식시장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금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금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다른 모든 것은 다 동일한데 금리만 인하되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다른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조금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기 침체라는 부분은 결국은 기업의 매출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두 가지 상충하는 효과가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죠. 대체로 과거의 경험들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가 상충했을 때 어느 것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 경기 침체가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경기 침체에 금리 인하가 같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로부터 나타나는 주가 하락 압력을 금리 인하가 충분히 상쇄할 수 있었느냐?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 충격을 완전히 상쇄시키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이 과거의 경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9월 달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날 거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활기를 띠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 경기 침체가 금리 인하와 같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잡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주가 조정기로 이어지면서 조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거 생각하면서 투자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규재 실장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게 주식 시장이거든요. 근데 주식 시장의 특징이 최근에 어떻게 바뀌냐면은 주식 시장은 경기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 시장이 경기 선행 지표보다는 이 투자 자금들이 수시로 여러 가지 정책적 요인이나 또 어떤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진입을 했다, 퇴근을 했다 하는 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 부동산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는 예금 정도로 이렇게 투자의 방향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임규채 실장님 말씀에서 경기 침체가 느껴집니다, 저는. 안정적인 투자를 권한다는 상황 자체가 예금에 묶어두라는 상황 자체가 이거는 이미 상당 부분 위험 신호가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가가 강한 상승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보다는 이제 조정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방어적인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게 더 합리적인 결정이 되지 않을까. 네. 경기 침체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의 비중은 다소간 축소를 하시고 안전 자산의 비중을 조금 넓혀가는 쪽으로 의사 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